서로 존중이 좀 필요하고 맞아 모든 인간관계에서 사실은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 연인도 마찬가지고 서로 약간 존중할 수 있는 면이 있어야 돼요. 맞아요. 직원과 의사 사이에서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도덕적으로 임상적으로 좀 이상한 걸 한다면은 불법적인 걸 한다거나 하면 직원들한테 이렇게 존중받는 게 없어지는 거죠. 그럼 네. 직원도 존중할 수 없겠지. 네. 그 반대로 직원들도 이제 같이 일하면서 아까 말했던 그런 것들을 시간이 지나면 조금 잘하고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 친구한테 이 일을 맡기면 믿을 수 있다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맛이 있어야 이 친구에 대한 어떤 존재감이나 이런 걸 인정할 수 있고 한 건데 뭐 자꾸 일을 이렇게 조금씩 간단한 거 시켜봐도 이게 잘 못하고 하면 신뢰라는 게 쌓이지가 않잖아요. 네. 그러면 신뢰가 차곡차곡 쌓이지 않으면 존중할 수 없거든요. 네. 쟤는 뭘 시켜도 안 되네? 이게 돼버리면 점점 이게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야.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에서든지 존중하는 게 좀 있어야 돼. 서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. 예를 들어서 뭐 원장님이 좀 성격이 약간 조금 뭐 되게 까탈스러워. 까다로워. 그럴 수 있잖아. 사실 네. 있지만 그 선생님이 일할 땐 그렇지만 사적으로 전혀 뭔가 터치가 없고 또 그 선생님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임상적인 기대치가 높아서 환자한테 되게 잘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라는 틀에서 이해하면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. 물론 다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. 그죠? 그래서 뭐 어떤 원장이 까탈스럽고 뭔가 조금 약간 이렇게 약간 짜증낼 수도 있지만 그거 예적으로 또 수시 끝나면 또 다 잘해주고 괜찮고 단점 있지만 인정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 사람 존중할 수 있는데 네. 직원도 마찬가지거든. 네. 좀 약간 뭐 예를 들어서 뭐 어시스트 능력이 조금 센스가 부족하다. 그럴 수 있지. 그럴 수 있는데 그 친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서류 작업이나 컴퓨터 활용 능력이 좀 돼. 네. 그리고 뭐 시켜보니까 꼭 약간 머리는 있어서 보험 청구 같은 것도 시킬 수 있겠어. 그러면 약간 어시는 조금 떨어져도 그게 되면 그 친구를 그래도 인정할 수 있는 게 있거든. 네. 근데 이제 어시도 개념이 없어. 센스가 없어. 뭐 이런 걸 컴퓨터도 안 돼. 보험 청구 한번 해보라고 네. 해서 기회를 줘도 그것도 안 돼. 그러면은 그 쓰고 싶어요, 돈 주고.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를 이제 신뢰라는 건 쌓아 나가는 건데 네. 하나씩 이게 처음부터 막중한 일을 막 1년차 사람한테 보험 청구하러 맡기진 않잖아요. 네. 우리가 그렇죠. 1년차 사람한테 당장 뭐 임플란트 수술을 어시를 엄청 잘하길 바라지 않잖아요. 사실 간단한 거부터 시키면서 이 친구가 이것도 조금 시켜보면 할 수 있네, 이거 시켜보면 할 수 있네, 할 수 있네를 계단처럼 쌓아가서 큰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인정이라는 걸 하게 되고 존중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니까 이제 처음에는 하찮은 일일 수 있지만 그 하나하나 조금 성실하게 이게 해내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면 좀 인정받는 직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면접을 보러 왔는데 네. 보험 청구 뭐 몇 급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세요? 그런 질문 많이 받아요. 근데 이제 뭐 보통 이제 막 졸업한 친구들 중에 학교에서 뭐 해가지고 3급 이런 거 딴 친구들 있더라고요. 그죠? 네, 저희들은 다 땄었어요. 그래서 물론 없는 거보단 낫긴 나은데 근데 뭐 3급 땄다고 해서 솔직히 시켜보면 할 수 있는 친구는 없더라고. 네, 맞아요. 그래가지고 뭐 그게 꼭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나중에 뭐 일을 하다가 이제 병원에서 조금 1, 2년 이렇게 있다 보면 원장님이 뭐 제니쌤 보험 청구 좀 해보지 않을래요?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. 그러면은 당장은 당연히 못하겠지만은 이제 원장님이 한번 상급 한번 따보죠 해가지고 공부해서 이제 딸 기회를 줄 수 있거든요. 그럼 그때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한번 따는 것도 좋고 네. 뭐 미리 따놨는데 그게 뭐 마이너스 낼 건 전혀 없겠지. 없는데 있으면은 뭐 플러스는 되겠지만 그게 뭐 되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. 네. 그냥 실제로 잘하면 되는 거죠. 네, 실제로 잘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내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. 처음에 내가 이제 페이닥터 가가지고 있었던 병원에 그 위생사 실장이 있었는데 나랑 나이가 나보다 한두 살 정도 어렸을 건데 네. 그 사람만 위생사가 아니고 아마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30년 정도 치과계에서 이렇게 일을 했던 사람인 거지. 네. 그래가지고 이제 경력은 오래됐죠. 오래돼가지고 뭐 상담 같은 것도 하고 또 이렇게 직원들 간수 같은 것도 잘 하시는 분이라 인정받고 급여도 상당히 받고 있었고 네. 청구도 다 했었는데 네.
그래서 이제 나중에 내가 청구 공부를 해닥하면서 조금 하면서 이렇게 같이 보니까 되게 허술한 게 많더라고요. 네. 근데 이제 그래서 30년 동안 했다고 해도 근거 없이 그냥 언니한테서 배우고 어깨너머로 배우고 한 지식들이 좀 많더라고 보니까. 네. 그래서 물어보면은 그냥 원래 그렇게 했다고밖에 얘기 못해요. 무슨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경우 별로 없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만약에 보험 청구를 만약에 하고자 하면 쌤이 국시 같은 거 보면서 국시에 있었던 내용이 다 실제로 쓰이진 않잖아요. 그렇죠. 하지만 국시 공부라는 게 약간 밑거름이 되어주고 기반을 잡아주는 건 사실 있잖아요. 그죠? 그렇죠. 그래서 만약에 보험 청구를 한다고 하면은 물론 이제 3급 보고 시작하는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내가 이제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되면 그래도 한 번쯤 그게 따보는 것도 음으로 양으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.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걸 해서 하는 거 이외에 더 많은 지식이나 더 깊은 의미를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니까. 네. 그래서 이제 필요하면 한 번쯤 따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. 네. 대화의 희열이라는 프로그램 하잖아. 거기서 그 학원 강사들이랑 같이 하는 얘기 아, 봤어? 그거 봤어요. 그래 위에 적확하다라는 단어를 썼잖아. 네. 그 학원 강사들이 막 요즘 애들 적확하다라는 단어를 써서 못 알아듣는다고 얘기했잖아. 네. 그래서 정확 정도만 정확하다 이거만 알잖아. 적확이라는 뜻을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 사실. 네. 근데 아, 그것도 중요한 꿀팁이 되겠다. 그런 지엽적인 거에 집착해가지고 다른 중요한 걸 놓치게 되면 그렇지. 시험에 대한 팁이죠 어떻게 보면. 네. 어차피 우리가 혹시 같은 게 뭐 만점 받자고 치는 시험은 아니니까. 네. 60점이죠. 네. 60%. 꽈락 40이 없어야 되고 평균 60 이상이잖아, 그죠? 네. 그러니까 이게 만점 받으려고 하는 시험은 아니니까. 네. 그러니까 너무 지엽적인 지식에 집착하지 말고 네. 중요한 거를 보는 게 좋고. 근데 뭐 치대나 치위생과나 내가 봤을 때는 학교에서 쌤들이 뭐 3년 혹은 4년 동안에 뭐 중간고사, 기말고사 봤던 그 내용들이 아마 국시에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아마 봤을 거예요, 내 생각에는. 그러니까 그게 물론 뭐 이렇게 물어보는 방법이나 문항은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그 커버 내용은 비슷할 거야. 왜냐면 네, 쓸데없이 교수들이 할 일 없어가지고 국시에도 안 나오는 내용을 시험에 내거나 별표 쳐서 이거 시험 나옵니다 가르쳐 줄 리는 없거든. 네. 사실은. 그러니까 그 학교 생활을 웬만큼 하고 그냥 중간 기말고사 볼 때 웬만큼 점수 받고 하면은 어렴풋이 기억 남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시 공부를 하면 그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은 들고 치대도 마찬가지거든. 네. 나중에 뭐 이렇게 그 국시 공부하다 보면은 사실 우리가 그동안 4년 동안에 봤던 어떤 그런 내용 중간기말고사 퀴즈 이런 데 봤던 내용들이 상당 부분 많이 겹쳐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생각하고 큰 개념을 잃지 않는 게 좋고 뭐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쓸데없는 너무 지엽적인 거에 이렇게 연연해서 거기에 시간 보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. 이게 네. 만점 받는 시험이거나 하나로 틀리면 안 되는 시험이 아니니까 그냥 뭐 너무 지엽적인 문제가 나와 틀리면 되지. 한두 개 틀리고 쿨하게 틀리면 되고 나머지 중요한 거 맞추면 되잖아. 그래도 충분히 합격하는 시험이니까. 네. 네, 너무 지엽적인 시험의 어떤 그게 큰 틀이긴 하지. 지엽적인 거에 집착하지 말고 대마를 쫓으면 된다. 네. 또 그 뭐 단어의 뜻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. 이거 공통적으로 공부 잘하는 사람들 얘기하는데. 맞아.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개원에서 직원들을 가르쳐 줄 때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떤 거의 이름이라는 거, 단어의 뜻, 이름이라 우리가 뭘 명명할 때는 옛날에 이제 똑똑하신 선생님들이나 선학자들이 다 이름을 붙였을 거 아니에요. 네. 근데 그거를 쓸데없는 이름이나 이상한 이름으로 쓸 리가 없잖아, 그죠? 그 이름은 이름이나 그것의 단어의 뜻이 그것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거에를 담고 싶어하니까. 네. 네,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름의 의미를 알면은 그것이 하고 싶은 말의 대충의 의미가 다 알게 되는 거니까. 네. 네,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하면은 이제 공부하기가 쉽겠죠. 네.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한 뭐가 어떤 게 있을까요? 발치. 너무 쉬운 예인가? 너무 쉽습니다. 지금 나도 딱 적확한 예가 생각나진 않은데 네. 그 예를 들면 애칭이라는 게 있으면 네. 원래 애칭이 그 영어 사전 같은 거 찾아보면 그게 산부식을 말하는 거거든요. 네. 부식시키는 그런 걸 말하는 건데
그래서 이제 우리가 레진 본딩의 어떤 프로시저를 할 때 네. 애칭이라는 단계가 그냥 애칭을 애칭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아 이거를 표면을 부식시켜서 우둘투둘하게 만들어서 기계적인 결합을 좀 강하게 해주는 거구나라고 외울 수 있잖아요.